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양미술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보통 첫 시간에는 동양미술사 수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개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켜야 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의 또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항상 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를 권장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오리엔테이션 형식을 가지고 이제 한 30여 장의 PPT 화면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건데, 마지막에 그 참고 문헌이라든지 그런 걸 소개가 되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한 수업 그 강의가 이제 동양미술사인데요. 보통 이제 동양미술사와 더불어서 한국미술사 혹은 서양미술사 이렇게 미술 이론 분야에서 이제 미술사라고 하죠, 그렇죠? 수업이 열리게 되는데, 제가 맡은 그 동양미술사는 이제 한국미술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어떤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유적, 그런 음, 우리나라를 수반한 동양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면, 보통 동양미술사 수업을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동양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때까지 동양 혹은 어떻게 얘기하죠? 동아시아 혹은 여기 써있듯이 동방 혹은 오리엔트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동양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은 이제 한자로 풀이를 하면 동력 동자에 이제 어떤 그 바다를 뜻하는 이제 그 양자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양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하기로 아시아의 중국, 인도 및 이들 근방의 수많은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다음 조금 넓은 의미로는 중동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동양이라는 말은 하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동양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의미 및 어감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뜻으로는 이제 동양과 더불어서 동방 혹은 이제 오리엔트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방이나 오리엔트는 그럼 동양이랑 다른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동양 혹은 동방, 오리엔트는 어떻게 보면은 교집합을 가지면서 조금 또 다르게 각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동양의 개념을 조금 통일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제 동양 미술사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동양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개념을 조금 통일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은 이제 흔히 이제 극동아시아 혹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 문화권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이와 같은 말의 대립적인 개념은 이제 영어로 이스트라고 하니까요. 이제 웨스트의 대립 개념으로도 쓰이고 있고, 각 나라별로 또 동양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른데, 일본은 유럽 중심의 세계를 서양으로 상정을 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극동 문명을 동양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극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을 중앙에 놓고 봤을 때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서 극동, 굉장히 그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을 뜻하는 거고요. 보통 동남아시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동쪽과 남쪽.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속하지 않는 거죠. 동아시아에 속하지만 극동아시아 이렇게 보통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올라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동방 및 오리엔트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동방이란 말은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동양이란 말을 별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는 또 동양에 대해서 이제 뭐 아시아 이런 말은 쓰지만 오리엔트란 말은 조금 최근에는 별로 쓰지 않는 게 어떤 또 어감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이제 직면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대 중국에서 발원한 문화와 문명 및 한국, 일본 등에서 함께 발전한 전통적 문화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인도까지 수업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왜냐, 보통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그 4대 문명에 관련해서 이 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미술사에서는 항상 그 연표랑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유적이 어디에 이제 몇 세기에 만들어졌는가는 굉장히 하나의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말한 오리엔트라는 건 굉장히 조금 지금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진 않아요. 오리엔트라는 말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어떤 그 동양의 문화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고 지금은 이제 광범위하게는 이제 아시아라는 말을 이제 동양의 어떤 영어의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아시아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넓은 의미의 어떤 동양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때 거기 초록색으로 지금 표현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혹은 뭐 일본 밑에는 인도차이나까지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 이렇게 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또 그다음 이제 지역 지도를 본다면은 현대적 의미의 동양의 범위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좁아졌어요. 아까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중동 지역까지 포함시켰지만 지금은 인도부터 중국 혹은 그 밑에 이제 인도차이나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요 정도권까지가 이제 동양의 범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딱히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뚜렷한 경계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는 절대적으로 동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조금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학문 쪽 영역에서는 동양이라고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남아시아도 이제 동양에 속하지만 우리 수업이 15주차까지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올해 이번 수업은 조금 더 이제 좀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한 학기 동안 좀 다루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보통 이제 인도에서 중국, 그다음 일본 이렇게 넘어가는 루트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동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는 이제 그다음 이제 수업에 이제 어떤 개요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동양미술사 개요가 이제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 그 다음에 인도에서 중국 그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 있는 그 다음 동쪽에 있는 일본의 어떤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유물을 살펴보고 각 나라의 미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동양 미술사의 어떤 개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 나라 혹은 이들 지역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인도와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고대 문명이 자라는 어떤 발생한 또 지역이었죠. 그렇죠? 동양에서는 인도와 중국에서 발생한 고대 문명이 지리적인 상황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교육로를 따라서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일본에 이르는 이러한 문명의 루트를 고대에서는 이제 불교 미술의 전파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근대에는 서구 미술의 도입과 어떤 도입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인도에서 일본으로 흐르는 하나의 루트가 존재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서구에 이제 근대화되면서 일본에서 들어온 어떤 그 외래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혹은 또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동양이라는 하나의 문화권에 속하는 이들 나라의 미술을 살펴봄으로써 각 지역 미술의 어떤 독자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다.